일반인부터 엘리트 선수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은 흔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요? 스트레칭의 목적은 유연성을 증가시켜 관절이 완전 가동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즉, 신체를 더 많이 구부릴 수 있고 더 많이 비틀 수 있고 더 많이 뻗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째, 정적 스트레칭입니다. 근육을 약간 불편을 느낄 지점까지 늘려서 보통 30초 이상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PNF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개 근육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축까지 포함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단, 혼자서는 하기 힘든 스트레칭입니다. 셋째, 동적 스트레칭입니다. 팔 흔들기와 같이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가동 범위를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단, 항상 정상적인 가동 범위 안에서만 수행합니다. 넷째, 탄성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동작에서 반동을 이용하여 가동 범위를 늘리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경계를 스트레칭에 잘 견디도록 훈련시켜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유연성은 스트레칭을 중지하게 되면 약 4주 뒤부터는 유연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절을 컨트롤하는 근육 자체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트레칭에 대한 내성이 증가했기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데 유연성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것은 운동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육상 선수가 체조 선수나 발레 선수의 유연성을 갖는 것은 육상 선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 중에 파워를 내기 위하여 근육과 힘줄은 마치 스프링과 같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합니다. 너무 많은 유연성은 근육의 이러한 바이오 스프링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탄성이 저하된 근육은 육상, 축구, 농구 등에서 달리기, 점프, 그리고 급격한 방향 전환이 포함된 동작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이 지나치게 적으면 근육이 이완되지 못하거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접질렸다라고 표현되는 근섬유나 힘줄이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근좌상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운동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연구에 의하면 운동 전 스트레칭은 기분상으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근육을 약하고 느리게 만듭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저명 스포츠 학자인 이안 슈라이어 박사는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운동 수행 능력에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스트레칭은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발레와 같은 종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부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 전 스트레칭이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호주 신경과학 연구소의 롭 허버트 교수는 스트레칭의 효과에 관한 3개의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칭은 부상 위험 감소에 아무런 혜택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근육 부상은 언제 발생할까요? 근육 부상은 근육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생합니다. 대개 무거운 중량을 들 때보다는 무거운 중량을 내릴 때와 같이 근육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근육이 이완될 때 발생합니다. 부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육에 충분한 유연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중량을 지탱할 충분한 힘을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근육이 충분한 힘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근육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거나 혹은 특정 동작을 위한 필요한 시점에 근육이 수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통을 감소시키나요? 스트레칭이 운동 후 하루나 이틀 뒤에 나타나는 지연성 근육통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2011년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칭을 운동 전에 하거나 운동 후에 하거나 심지어 운동 전과 운동 후 모두 하여도 지연성 근육통을 감소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칭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령 부상을 줄이려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조금씩 강도를 올리면서 근육을 워밍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체조 선수처럼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야 한다면 파워 측면에서는 조금 손실을 보겠지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 스트레칭은 개인의 선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밍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형적으로 워밍업은 최소한 1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본 운동과 유사한 동작의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워밍업 동안 본 운동과 유사한 동작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은 본 운동을 할 때 더 높은 강도의 동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심박수를 끌어올리고 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근육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해진 근육은 더 유연해지며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증가된 혈류량은 더 많은 산소가 근육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합니다. 또한 워밍업은 근육에 대한 신경 신호를 활성화시켜 더 빠른 반응 속도를 이끌어냅니다.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운동을 하지 않을 때 규칙적으로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파워와 스피드를 증가시키고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몇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근육이 따뜻하고 유연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운동 직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직후의 스트레칭은 호흡과 심박을 낮추고 심신을 평상시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